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공돌입니다. 지금까지 인물 시리즈를 전부 보셨다면 생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든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대해서, 세포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단백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 DNA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시게 됐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전공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특정한 목적을 갖고 DNA를 조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특성의 세포 또는 생물을 창조해내는 유전공학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은 반드시 꼭 끝까지 봐주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유전공학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는 건데요.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DNA를 조작해서 원하는 특성을 얻는 거예요. DNA는 무슨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죠? 네, 바로 단백질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DNA를 조작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것도 바로 단백질의 정보가 달라지겠죠. 단백질의 정보가 달라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면요, 특정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더 조금 만들도록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아예 안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원래는 아예 안 만들던 단백질을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단백질의 기능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세포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DNA를 다루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유전공학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우리한테 유용한 방향으로 응용하는 거예요. 이해를 최대한 돕기 위해서 최대한 심플한 예시들을 들어가면서 설명해 볼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예시지만 그냥 따라와 주세요. 제가 뒷산에서 흙을 좀 퍼왔는데 두 종류의 미생물을 발견했어요. 미생물 A랑 미생물 B. 근데 어떤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냐면요, 미생물 A를 키우면서 돌을 넣어주니까 미생물 A가 돌을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 B를 키우면서 흙을 넣어주니까 미생물 B가 흙을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돌 수집 가라 돌이 엄청 많아요. 제 방에 막 넘쳐나요. 그럼 저는 이 돌을 갖다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미생물 A를 이용해서 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미생물 B를 이용해서 흙을 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돌이 금이 되는 거네요. 이거 대박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전공학적으로 이 방법을 좀 더 심플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라면 금을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미생물 A를 키우면서 돌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돌이 흙이 되는데 저는 이 흙을 온전하게 회수해서 미생물 B를 키우는 곳에다가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흙이 금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중간에 회수해서 옮기는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요. 돌을 넣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금까지 만들어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DNA를 건드릴 거예요. 같이 생각 한번 해볼까요? 미생물 A가 돌을 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돌을 흙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돌을 흙으로 만드는 단백질의 정보는 어디에 있죠? 바로 DNA에 있겠죠? 그래서 저는 미생물 A의 DNA에서 돌을 흙으로 만드는 단백질의 정보 부분을 꺼낼 거예요. 이렇게 DNA 중에서 단백질의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생물 A의 DNA에서 제가 꺼낸 정보는 돌을 흙으로 만드는 단백질의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꺼낸 돌을 흙으로 만드는 단백질의 유전자를 미생물 B에 넣어줄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원래 미생물 B는 흙을 금으로 만드는 능력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돌을 흙으로 만드는 단백질 유전자를 넣어줌으로써 돌을 흙으로 만드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생물 B는 이제 혼자서 돌을 흙으로 만들고 다시 흙을 금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돌을 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미생물 B를 키우는 곳에다가 돌을 넣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돌을 흙으로 만들고 다시 흙을 금으로 만드는 거죠. 중간에 회수해서 다시 넣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생략됐죠. 유전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생산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졌죠. 이처럼 DNA를 원하는 대로 다뤄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얻는 게 바로 유전공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전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단 한 가지 예시만을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발상에 따라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유전공학에 대해서 조금은 느낌을 잡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전공학적인 방법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게 해준 굉장히 핫한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생공돌이었습니다.